되게 안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뭐 집도 없어, 결혼도 안 했어, 아이도 없어, 부모님이 보태주는 형편도 안 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내가 느끼는 감사한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건강하고 직장도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력 있고 안 좋을 이유가 없어요. 안 좋은 점을 찾을 이유가 많겠지만 굳이 안 좋은 점을 찾아야 되나? 좋은 점이 훨씬 많은데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잘 그쵸. 흘려보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나은 점을 찾는 거죠. 안 계속 좋은 좋은 상황이 거. 왔을 때 그래도 최악은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그냥 약간 그렇게. 안녕하세요. 단순한 진심의 수수입니다. 오늘은 긍정이라는 단어에 씌워진 누명을 벗겨보려고 해요. 어떤 누명을 어떻게 벗겼는지는 곧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 누명을 벗기는 데 도움을 준 은영을 소개할게요. 은영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다채로운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리, 미술, 서예, 등산, 재즈 댄스, 요가, 그리고 지금은 베이킹을 하고 있어요. 엄청 많죠? 더 대단한 건 은영이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생활을 해온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기도 바쁘고 힘들 텐데 어째서 이렇게나 많은 취미 활동을 하는지 말이에요. 저한테 계속 뭔가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취미들은 손으로 뭘 만드는 취미 생활인데 그게 확실히 뭔가 집중하지 않으면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시간만큼은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거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잊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취미는 내가 좋아서 즐기러 가는 거니까 부정적인 요소를 저한테 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 취미생활 중에 가장 큰 게 여행이거든요. 맞아. 여행은 사실 내가 전혀 모르는 공간에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데 내가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보는 것도 다 처음일 때가 많고 사실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여행 다닐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거나 뭔가 시련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과정들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뭔가 그런 성취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서 내가 너무 즐겁게 잘 있다가 온 것도 나한테는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새로운 공간에 도전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계속 줬던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취미의 사전적 의미예요. 은영은 미래의 삶을 대비하기보다는 당장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쓸모가 있는 일에 주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곤 하잖아요. 반면 그저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째서 취미 활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 활동이 왜 좋은지, 얼마나 유익한지를 설명할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가를 하면서 몸의 구석구석을 섬세하게 느끼고,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과 깊은 맛을 느끼고, 빵 반죽을 하면서 말캉말캉하고 촉촉한 느낌에 푹 빠져있으면 그냥 아 좋다 하게 되잖아요. 아 좋다 하게 되는 것들은 구구절절 남들에게 이게 왜 좋은지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충분하고요. 이게 왜 나한테 유익한지 설명할 언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취미 활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은영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은영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은영은 취미 생활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일하는 게 재밌어요. 지금 만약에 일이 재미가 없다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제가 원래 취미로 시작했어요. 첫 직장은 기자를 했었어요. 전혀 다른 일을 했었다가 친구들하고 모임 있을 때 제가 취미로 그냥 포토샵으로 해서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그걸로 사진 공유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것보다는 뭐 포토샵을 이용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걸 디자인을 내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해서 재밌어서 그러면 이거를 직업으로 가져보자. 취미가 직업이 됐던 거죠.
지금 은영의 일 역시 취미에서 비롯했더라고요. 하지만 취미가 일이 되는 순간 나의 결과물은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야 된다는 목표가 생길 텐데 그렇게 취미가 일이 되는 과정에서 은영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웹디자인을 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저희 사수가 넌 이것도 못하니? 그냥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디자인 회사의 경력과 나이 때문에 완전 신입으로 보지 않아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사수랑 같이 생활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유일하게 회사에서 제가 말도 없었고 그 사람이 뭔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진짜 진심으로 미워하나 싶을 정도로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구박을 한 게 처음인데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는 왜 나이 들어서 디자인을 갑자기 시작해서 여기에서 이런 취급을 당하나 이런 게 나랑 너무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어요. 은영은 자신의 실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나를 구박하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냐마는 저는 유독 이런 말에 많이 무너져 내리곤 했어요. 물론 지금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북바인딩을 하게 된 거예요. 북바인딩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저 혼자서 혹은 현우랑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기로 결심할 수 있었어요. 취업과 창업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본 뒤에 결국 저는 창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은영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실력으로 극복을 해나가자 그런 생각을 했었죠. 웹디자인을 시작할 때는 이건 그냥 내가 적어도 2년은 경력을 쌓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일이었어서 이겨냈어요. 이겨내야만 했어요. 그것도 못하면 그럼 나는 또 다른 일을 시작했을 때 또 금방 그만둘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계속 회사도 옮기고 업종도 옮기면서 과감하게 그러면서 찾은 게 웹디자인이었는데 그건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끝까지. 은영은 웹디자인이라는 일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없다고 판단한 뒤 힘든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기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은영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환경보다 웹디자인이라는 일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저는 포기라는 선택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와 맞지 않는 환경과 일들로부터 도망치고 포기하기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일을 찾아갔거든요. 하지만 포기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것은 포기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떤 것은 버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지 그때그때마다 알아차리려는 노력이에요.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또 버티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말이에요. 이 일이 버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에 자주 답을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아무튼 은영은 웹디자인이라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래도 나를 가르쳐주고 내 사수라서 내가 배울 사람 그리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 내가 따르는 사람 이렇게 좀 그냥 마음을 많이 썼어요. 마지막에 그만둘 때 전 그냥 마지막에도 좋은 마음으로 제 마음을 담아서 선물도 준비하고 막 뭔가 아쉬운 마음에 펑펑 울었는데 그분은 그냥 무덤덤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전 너무 반가워서 나갔는데 회사에 물품을 챙길 게 있어서 저한테 부탁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그런 분이구나. 지금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나랑은 결이 잘 맞지 않았구나. 내가 마음을 다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물론 상처가 되지만 다잡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은영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은영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문득 은영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긍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긍정의 사전적 의미는 있는 그대로
그러하다고 인정함이라고 해요. 흔히 긍정을 좋게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낙관에 가까워요. 정확한 의미에서 긍정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딱 거기까지예요. 은영은 사수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뿐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거나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은영은 상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긍정하는 것은 사수의 태도를 애써 좋게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나쁘게 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정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선 나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례할까 라고 반응하며 화를 내는 거겠죠? 저는 주로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화가 났고 그 화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어서 저를 괴롭혔어요.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과 다른 내 생각을 부정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할까 하면서 자책하기도 했어요. 나를 부정하든 타인을 부정하든 마음이 괴로워지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은영에게 타인을 긍정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졌어요. 어떤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뭔가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일단은 뭔가 사정이 있겠지? 왜 그럴까? 그렇게 먼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여러 번 반복해 생각을 해보다가 그게 안 될 때도 있지만 뭔가 다 사정이 있고 이해하게 되면 그런 안 좋은 모습들도 조금 감싸 안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늘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편이었어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지 그 않았어요? 저도 언젠가 회사 후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배는 울타리가 있다고. 근데 그 울타리가 되게 넓은데 거길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누구든 다 긍정적인 점이 있고 그 점이 먼저 보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랑 잘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걸 좀 가볍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이런 진심을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긍정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좋게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긍정이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어떤 배경이, 어떤 사정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이해예요. 정리하자면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긍정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타인의 사정에 귀 기울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돌보아주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인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태도가 타인이 내게 던진 돌을 그냥 맞기만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어요. 나는 되게 불편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선을 지켜주면 좋겠다. 아니면 뭔가 해결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거나 얘기를 해요. 전 좀 잘 얘기하는 편이에요, 은근히. 나는 충분히 내가 생각해봤고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도 해봤고 그리고 표현도 해봤고 그게 안 될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상대방도 받아들이더라고요. 뭔가 처음부터 날카롭게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도 막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한참 이해를 해봤다가 그거는 그냥 되게 무례하다고밖에 이거는 사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너무 무례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은영은 타인의 마음을 긍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긍정했어요. 너의 마음이 그러한 것도 잘 알겠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러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받아들인 뒤 자신이 해야 할 말은 했어요. 은영은 이어서 말했어요. 최근에도 나는 항상 똑같이 대했는데 나의 이런 행동이 서운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너무 상대적인 거라서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랬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일부러 너가 서운하라고 그런 행동은 아니었어 라고 설명은 하고 너가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친구 마음까지 내가 그 서운한 마음까지 붙잡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러면 너가 뭐 마음이 다시 괜찮아진다면 연락해. 그냥 그렇게 하면 서로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은영은 관계에 무척 단순하게 임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는 애써 바꾸려 하지 않았고 타인의 마음에 맞춰 내 마음을 바꾸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은영은 자신의 마음도 타인의 마음도 긍정했어요. 은영은 비슷한 경험을 하나 더 이야기해줬어요. 제가 회사에서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웃냐? 많이 웃는 게 나쁜 건 아닐 텐데 되게 나쁘게 댓글을 남겨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냥 그런 댓글을 남기는 사람인 거죠. 뭐 사람들한테 노출된다면 욕을 먹을 수도 있구나. 나쁘게 뭐 댓글을 달면 한없이 트집을 잡아서 뭐 눈이 왜 그래, 코가 왜 그래 이렇게 댓글을 달면 정말 한없이 댓글을 달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좋게 보고 이걸 뭐 도움이 된다고 남기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남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개그우먼 송은이 씨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송은이 씨는 어떤 때는 목소리 크다고 욕먹고 어떤 때는 웃음소리 듣기 싫다고 욕먹었대요. 그런 말들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 양희은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두 마디가 도움이 되었대요. 바로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라는 두 마디요. 여러분은 나를 향한 누군가의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저에게도 두 가지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댓글에 왜 답글을 달지 않느냐는 댓글이었고요. 또 하나는 1년 전에는 로션이랑 샴푸를 쓰지 않는다고 해놓고서는 왜 지금은 쓰고 있냐는 댓글이었어요. 제가 이 댓글을 처음 마주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 동안 현우는 이미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첫 번째 댓글에는 열심히 단다고 달았는데 빠뜨린 댓글도 있었네요 라고 달았고, 두 번째 댓글에는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라고 달았어요. 저는 현우의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를 향한 누군가의 평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 평가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상처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상처를 주고받는 게 싫어서 관계 맺기를 피했던 적이 좀 길었어요. 근데 관계를 피해보니까요, 상처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관계에서 비롯하는 행복도 함께 줄어들더라고요. 은영은 관계 때문에 상처도 겪었지만 사실 관계 덕분에 많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저 다행히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베풀고 뭔가 남을 더 챙기고 그런 게 당연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서 친한 친구들끼리는 더 못 줘서 진짜요? 그 뭔가 좋은 게 있으면 항상 더 서로 챙겨주고 싶고 그런 게 좀 큰 것 같고, 또 그런 친구들만 또 더 주변에 남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못하는 자와 같다. 어느 인디언의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상되는 나쁜 걸 피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좋은 걸 놓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의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현우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각종 헤어질 만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사귈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우랑 함께했던 7년을 돌아보니 예상되는 나쁜 일은 생각보다 별로 겪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 제 생각은요, 무엇이든 일단 경험해보고 그 과정에서 배울 구석을 발견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상처가 없는 사람이 되지 못할 바엔 상처가 잘 아문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은영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물어보았어요. 만약에 우리 둘이서 우리 둘 중에 한 명만 뭐 공모에 당선이 된대. 근데 같이 하는 거면 좋은데 이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뭐 한 명을 누르고 이거는 저한테는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직장에서는 그냥 그만뒀어요. 그 회사는 짧게 다니고 그냥 그만뒀어요. 저는 그 경쟁 구도에서 일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누군가가 보면 경쟁에서 도망친 은영을 나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무척 좋아하는 저로서는 은영의 선택이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은영은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했으니까요. 은영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아차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았어요. 이제는 그냥 좀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할 때가 된 것 같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진짜? 괜찮아. 그렇게 다독이는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주눅들지 않게, 쪼그라들지 않게. 그냥 지금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일 더 잘하면 되지. 잘 못하면 어때? 그런 거. 딱 그냥 그 정도? 그래도 그냥 그 정도에 되게 계속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대기업에 가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웹디자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되지.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주 5일 근무면 되지. 그냥 그런 눈높이를 내가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추면 그러면 조금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은영은 자신과 잘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않았어요. 또 은영은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이 왜 괜찮은지에 더 집중했어요.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알아차리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이 편안한 자리를 찾아갔어요. 저는 은영한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영에게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불행이 있었을 텐데 은영은 그런 일을 어떻게 겪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겪고자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가 망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고 잘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갑자기 월급이 밀리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집이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빨간 차업딱지가 붙은 적도 있었지만 그 당시는 되게 힘든 시기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시간이 머물러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그렇게 극복하자. 무너져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 없이 해결하면 된다. 만약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도 걱정할 필요 없다.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 말 되게 단순하고 명쾌하지 않아요? 저는 은영이 딱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은영은 불행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어요. 마냥 무너져 있거나 혹은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푹 자요.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는 생각만 많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푹 쉬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먹고 그리고 나서 답답하니까 좀 걷고 걸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일단 끊었어요. 매일매일 3개월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몸이 변화하는 걸 느끼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 우울감을. 그리고 뭔가 한 가지를 꾸준히 해나가는 거?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과 몸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으면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경험 다들 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전 마음이 안 좋을 때 일단 바다로 향해요. 그게 저의 응급처치예요. 마음은 몸을 움직인 만큼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몸을 움직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현실에 대한 긍정은 지금의 내 상태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반드시 나아질 거야 하는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고요. 은영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 중 하나로 감사라는 태도를 이야기해 줬어요. 되게 안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뭐 집도 없어, 결혼도 안 했어, 아이도 없어, 부모님이 보태주는 형편도 안 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내가 느끼는 감사한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건강하고 직장도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력도 있고 안 좋을 이유가 없어요. 안 좋은 점을 찾을
이유가 많겠지만 음. 굳이 안 좋은 점을 찾아야 되나? 삶에- 좋은 점이 훨씬 많은데 좋은 걸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네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잘 그쵸. 흘려보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나은 점을 찾는 거죠. 아, 안 그 좋은 좋은 상황이 거. 왔을 때 아, 그래도 최악은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그냥 약간 그렇게. 은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런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는 너무 쉽잖아요. 탓할거리는 널려있고 그 탓으로 내 현실을 설명하면 되니까요. 안 좋다고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감사할 부분을 찾는 것은 마치 숨바꼭질에 술래가 되어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일 같아요. 저는 은영에게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물어보았어요.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 나를 돌보면서 나를 해치지 않고 음. 나를 지키면서 주변 사람도 같이 지키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어쨌든 내가 위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조금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은영의 이야기를 소화시키면서 긍정이라는 단어에 씌워진 누명을 벗겨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긍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느끼고 있었냐면요. 현실은 깜깜하기가 짝이 없는데 아니야, 현실은 아름다워. 모든 게 다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태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도 없고 위로가 되지도 않아서 제가 좀 긍정을 싫어했어요. 근데 진짜 긍정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라이놀트 리버의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지금 보니 이 말이 곧 긍정의 뜻과 통하는 것 같아요. 나와 충돌하는 타인의 생각, 나를 구겨드리는 세상의 목소리, 나를 괴롭게 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삶을 긍정하는 태도였어요. 여러분께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될지 궁금하네요. 저와 현우는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오직 여러분의 몫이니 각자의 삶에서 이 이야기를 잘 소화시켜주세요. 그럼 언젠가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도 정성껏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